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지금 1시 50분인데요.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포지션 체크 좀 해드리겠습니다. 자, 1위 시총 1위 알테오젠입니다. 자, 에코프로비엠 2위하고 그래도 격차가 많이 좀 줄었어요. 에코프로비엠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알테오젠은 조금 눌렸죠. 자, 알테오젠은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최근에 조금 뭐 잡음이 있었죠. 이날 좀 휘청이긴 했는데 많이 좀 해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, 알테오젠은 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자, 뭐 이제 스케줄 잡고 있는데 올해 뭐 1,000억 달성 뭐 이래서 이제 진짜 셀트리온급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자, 이제는 300일선 찍고는 또 다시 저가 메리트가 좀 붙는 그런 흐름들입니다. 자, 최근에 막 이렇게 창고에서 뭐 오락가락 좀 많이 좀 팔았었는데 조금 이제는 안정이 됐죠. 자, 이날이죠. 12월 5일 날 좀 많이 빠졌었어요. 외국인 기관 뭐 양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서 좀 휘청했죠. 이날 이제 뉴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, 자, 그래서 요거 그 자리를 이제 하락갭 자리를 벌써 때웠어요.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메리트는 있다. 좀 장기적인 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300일선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알테오젠은 300일선 밀리면 사볼 만하다. 1차 매수로. 그렇게 해서 터닝이 좀 가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바이오가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. 코스닥이 그동안 소외된 게 뭐냐면 이제 코스피는 여러 업종이 있는데 사실 반도체가 넘버원이잖아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니까.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 축소수주 뭐 금융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업종이 돼 있는데 사실 코스닥은 바이오 판이에요. 어떻게 보면. 바이오 2, 3위가 2차 전지고 1위 4위, 6위, 7위, 8위, 9위, 10위가 바이오입니다. 바이오판이에요. 그 밑에도 바이오가 워낙 많죠. 그래서 바이오가 조금 주춤할 때 코스닥이 못 가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많이 집중되면 유동성 한계 때문에 코스닥이 힘을 못 내고 했어요.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났다.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자, 이제 코스닥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뭐 1,000으로 보내겠다. 코스피 1,000포인트 돌파, 코스닥 1,000포인트 돌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바이오가 어느 정도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알테오젠은 뭐 이전 성장하면 뭐 이정 상장이야 뭐 그 앞에서도 약간의 흐름은 좀 있었고요. 연말까지 이전 신고가 돌파하기는 조금 버거울 수는 있어요. 이 종목은 그래도 뭐 50만 원 정도 리터치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이 정도는 분명히 리터치 할 것 같아요. 연말까지는. 자, 에코프로비엠인데, 자,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취소권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또 한풀 꺾였죠. 이제 올라오나 캐즘 끝났나 했더니 또 포드가 전기차 사업 일단은 중단하고 배터리도 9.6조인가요? 취소했죠. LG 에너지 솔루션. 그러니까 양극재도 같이 함께 흔들렸는데 뭐 워낙 2차 전지는 바닥이에요.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캐즘도 뭐 끝날 거는 뭐 자명하죠.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문제인 거죠. 얼마나 빨리 끝내주냐 캐즘을 그동안 늘어나는 것들이 있죠. 그죠? 2차 전지 수요는 늘어나요. ESS 쪽이 지금 커지고 있죠. 삼성 SDI에서도 뭐 2조 계약이 있었고 테슬라란 얘기가 있는데 ESS 쪽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도 커지죠. 근데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커져서 뭐 집마다 한 대씩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분명히 니즈가 커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가능성, 미래, 성장성 이런 거에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되겠죠. 주가에. 자, 그런 기대감인 거죠.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들. 근데 로보택시 또 얘기 나오니까 또 로보택시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뭐 에코프로비엠도 뭐 코스피 이전 상장 뭐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했죠. 뭐 충분히 뭐 검토하고 뭐 잘 회사 안정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자, 60일선 깨진 않았습니다. 결국. 자, 그리고 금요일 리턴도 굉장히 중요했어요. 뭐 5% 가까이 하락하다가 종가 한 2% 정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. 그리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자, 이제 N자로 꺾어 올라가죠. 고점 높이면서 저점 낮추면서 자, 추세 어느 정도 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뭐 매출 취소권 이런 것들은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크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차피 트럼프가 그 전기차 보조금 없을 때부터 이미 각오돼 있던 거 그리고 어느 정도
시장에서 매를 맞았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. 예. 자, 에코프로비움은 저는 3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. 내년에. 예. 자, 올해는 연말까지 19만 원 근처만 가도 뭐 나쁘지 않다. 예,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, 상승 추세 한다고 봐야죠. 자, 에코프로도 뭐 막 지주사니까 마찬가지 흐름입니다. 자, 얘도 N자형으로. 예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한번 아래꼬리 쭉 달고 올라갔죠. 예. 자, 에코프로도 뭐 실적도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다시 된 거 뭐 다 똑같습니다. 에코프로 비임이라고 하고 똑같은데 마찬가지예요. 얘도 지주사는 특히나 뭐 돈으로 말해줘야 되죠. 에코프로 머티도 있고 뭐 에코프로 계열사들도 조금 힘내줄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자, 결국은 이 종목도 2차전지 폭등 때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. 자, 고가 보시면 2023년에 1394%가 올랐어요.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,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2차전지 폭등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. 자, 올해 이전 고가만 좀 넘겨주고 마무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거래일수로 보시면 31일 추정이니까 5거래일밖에 안 남았네요. 아, 6거래일이네요. 금요일도 있으니까 6거래일 정도인데 미국은 이제 하루 적고 6거래일 정도에 여기 오르기가 막 그렇게 막 여유 있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그래도 뭐 센타랠리 뭐 좀 막판에 뒷심발이 하면 뭐 어느 정도 고점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. 자,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. ABL 바이오도 이제 4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자, 이거 또 멈추질 않죠. 이 종목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. 얘도 박스 하나가 이제 6만 원짜리 박스라 이 종목은 한 28만 원까지도 추가로 올라가면 신고가 들어오면 28만 원까지 사실 가능한 종목이기도 해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쌓아놨던 게 폭발하고 있잖아요. 이 종목은. 자,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얘는 연말까지 신고가 뭐 내일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신고가 갱신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. 언제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지금 거래량 베이스도 굉장히 괜찮죠. 그리고 차트가 상당히 예뻐요. 이 종목도. 자, 여기 박스업하고 제가 여기서 15만 원까지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점으로 갔네요. 그때 여기서. 그죠? 점 갔다 풀렸다 다시 올라가는. 자, 이런 것들도 이 무거운 시총에서 이렇게 나오기 사실 쉽진 않은데. 그죠? 점상 출발했다가 보합까지 밀렸다 다시 점상 말고 쉽지 않은 그런 행보였습니다. 이런 것들이. 자, 요 힘을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손바뀜도 잘 된 것 같아요. 자, 이 종목도 이제 시총이 커져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포가 점점 더 강력하게 딱 말아붙이는 것 같은데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로봇 종목들도 워낙 뭐 노봉법, 뭐 4.5일제 이러면서 시장 힘들 때 또 많이 힘을 냈죠. 자, 시장 막 순환매에 1번 공신이었어요. 이때도. 그죠? 가을에 좀 크게 올라왔죠. 그리고 눌렸다가 또 다시 크게 올라가는. 대기업 관련, 그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다 괜찮아요. 차트도 괜찮고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총 5위 국건이 지키고 있는데, 이 종목도 저는 50만 9천 원이잖아요. 이전 고가가. 이게 저는 절대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훨씬 더, 뭐 삼성인데요. 뭐, 그죠?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. 이 종목 더 올라간다면, 저는 65만 원, 65만 원까지요. 그러니까 돌파해서 이전 고가 돌파해서 또 위에서 중단 상단 막 박스 칠 거란 말이죠. 결국 65만 원까지는 저는 열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상단 매매하면 힘들어요. 이 종목도 항상 박스 돌파 전에 돌파 전이 아니라 박스 바닥에서 지지 확인하고 사시는 습관 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상중이거든요. 상중이잖아요. 하단 박스까지는 안 올 것 같고, 자, 상단 박스 하단 지지할 때 요때밖에 지금 기회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6위 리가켄바이오도 뭐 마찬가지 계속된 상승, 그러니까 상승 추세 흐름이죠. 리가켄바이오도 얘도 N자형으로 흘러 올라갈 거고요. 얘도 이제 저항이 없잖아요. 그죠? 다 뚫었기 때문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불면 날아가는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제약 쪽에서 이렇게
실적들도 이제 나아지는 기미들, 이제 얘도 성장성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. 그죠? 아직은 적자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눈에 띄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뭐 분기 흑자도 내고 있으니까 리가켄바이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, 이 종목도 뭐 연말에 신고가 6거래일 동안 신고가 뭐 못 갈 이유는 없어요. 자, 얼마나 조심스럽게 주가 핸들링 하는지가 일단 관건이다 보시면 되고,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외국인 교환 쌍포 들어오고 있죠. 한 달째 보면 양 매수잖아요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. 자, 코롱 티슈진도, 자, 이게 옛날에 이게 거래 정지였던 종목이 맞나, 3년 동안 맞나 할 정도로 최근에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. 임상에서. 자, 이 종목도 여기가 이제 기준봉이 됐기 때문에 얘는 85,000원, 88,000원 이거 돌파하는 건 순식간이에요.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. 이 종목. 7만 원이 지지점, 7만 원을 찍었었네요. 목요일 날. 7만 원이 지지점 되죠. 왜냐면 이게 기준봉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돼요. 7만 원. 7만 원 다시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움직여 줘야 됩니다. 이탈하지 않고 움직여 줘야 돼요. 그래야 더 빨리 이전 고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. 자, 얘도 마찬가지. 얘는 이제 상장 전에, 이제 상장 초기에 요 자리가 있긴 있어요. 15만 원짜리. 근데 이거는 뭐 워낙 길어져서 매물이 막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10만 원이 그래도 라운드 피거이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 다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위 HLB인데, 자, HLB는 뭐 하도 이거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. 옛날 시총 2위까지도 올라왔던 종목인데, 자, 이 종목도 지금 오락가락하죠. CRL만 지금 몇 번째예요, 그죠? 여기서 한 번, 둘, 셋, 한 세 번 받았죠. 이번에는 뭐 아주 미비한 사항이다. 요구 보완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, 뭐 진양권 회장이야 뭐 인터뷰할 때마다 너무나 확신해 하죠. 이번엔 된다, 이번엔 된다. 근데 조금 개인 투자분들은 불신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종목이 또 바닥입니다. 바닥에서 얘가 FDA 통과되면 또 쑥 뭐 이전 고가까지 올라오는데 뭐가 문제가 없죠. 그런데 좀 잘 안 되는 거, 그런 것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이 종목도 막 이거 분명히 될 거야, 100%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대로 순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45,000원 밑에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. 이런 데는 45,000원쯤은.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약간 기울기 시장에서 얘는 6만 원쯤에 좀 저항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앞으로 6만 원 중에. 자, 6만 원. 그리고 결과에 따라 뭐 내년 1월, 2월 얘기 나오나요? 근데 매번 틀려서 HLB 뉴스는 11월에 된댔다가 또 늦춰지고 뭐 이래서 내년 뭐 상반기라고 저는 또 마지막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. 상반기에는 뭐 자신 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한다. 자, 그것만 되면 10만 원 훌쩍 넘기는 거야 상관없습니다. FDA 승인만 맞으면. 자, 지금은 45,000원 밑에는 매수 찬스고 6만 원 저항 1차 저항으로 붙어 보인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펩트론도 펩트론도 비만 쪽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증백 종목이라, 증맥 종목은 제가 잘 말씀을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펩트론도 이제 위고비 뭐 관련주로부터 시작해서 자, 신약 개발로 또 많이 기대감이 있죠. 그리고 역시나 비만 쪽이 상당히 온 인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약품이잖아요. 자, 근데 얘도 이제 상단 박스 치다 지금 다 내려왔죠. 다 내려왔어요. 그래서 요런 라인들 있죠. 여기 25만 원 깨는 라인들. 자, 요런 라인들에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. 25만 원이 신고가 돌파 라인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지지하고 한 번 더 이전 고가,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죠. 그리고 나서 지금 25만 원 재이탈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들락날락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물량 싸움이에요. 여기서 이제 25만 원 선을 딱 긋고 여기서 위에 머무른 시간이 많을수록 윗 매물대를 끌어올리면서 25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고요. 자꾸 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매물 압력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증거가 돼요. 그래서 뭐 앞서 뭐 다른 뭐 예제를 봐도 뭐 머무르는 시간이 뭐 더 적으면 보통 한번 훅 내려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. 펩트론도 뭐 39만 7천 원이 저평가다 말할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.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
뭐 BPS로 이런 회사를 볼 필요는 없지만 BPS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? 끼케야 6,500원이잖아요. 그죠? 예. 근데 주가는 39만 7천 원까지 찍었다는 거. 예. 자, 근데 뭐 또 신약 개발 쪽은 또 한번 터지면 또 크게 터지는 건 사실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서 또 주가 놀이 하는 거예요. 예. 결국엔. 자, 25만 원이 중요하다는 거. 자, 요거 땡기면 뭐 얘도 당연히 신고가 가능한 종목이고,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이 한 번 더 길면 내려오는 300일선을 만날 가능성도 좀 배제하진 않겠다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자, 삼천당 제약도 힘이 굉장히 좋아요. 얘도 뭐 이슈 사항은 상당히 좋고, 그리고 재무는 뭐 좀 더 안정이 돼 있죠. 예,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, 얘도 뭐 비만약부터 뭐 여러 가지 있죠. 안과 치료제 이것도 많이 좀 많이 하죠. 그래서 이제 치료 약품들 관련성이 상당히 좋죠. 자, 삼천당 제약도 또 증권사 리포트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종목도 그래도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, 최근에 코스닥 안정에 또 이바지하는 종목이에요. 이 종목도 뭐 7위까지인가 6위까지인가 한번 올라갔었죠. 이때였어요. 이때 7인가 갔었는데, 자, 어쨌든 눌리고 죽진 않아요. 그죠? 여기 박스를 유지하는 거 봐서는 충분히 더 들어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28만 8,500원이 저는 신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즉 신고가 재갱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. 이렇게 봐야 돼요. 근데 지금 막 돌파하겠다 그럼 사야지. 땡겨 사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. 종목 워낙 많으니까. 이 종목도 21만 원 이하가 그림 보면 딱 답 나오죠. 21만 원 이하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그래 연말이니까 돌파하겠지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어요. 언제든지 예외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언제 이제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지수가 막 5% 올랐다가 다음날 5% 내릴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신고가 갱신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코스닥 1위에서 10위까지 알아봤습니다.